3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멀쩡한 사람조차 찾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까딱 잘못하면 결혼이 엄청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다고. 네,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30대에게 중요한 결혼, 그 결혼이 꼬이는 이유 3가지입니다. 결혼이 꼬인다라는 표현이 사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죠. 결혼 자체가 아예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실 테니까. 최소한 이 영상에서만큼은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얼른 하고 싶은데 결혼이 늦어지거나 영영 못 해버리는 케이스를 결혼이 꼬인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요, 제 회사 여자 후배랑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올해 33살이에요. 남친이랑 한 7년 사귀었대요. 당연히 이제 곧 한 1, 2년 내에 결혼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남친이랑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된대요. 이유는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라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외모, 성격 꼼꼼하게 따지기 마련이잖아요. 또 33살쯤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뭔가 한 번쯤은 인생을 좀 뒤집어 엎고 싶은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마치 한 26살, 7살에 첫 취업하고 한 2, 3년 회사 다니다가 30 앞두고 왠지 퇴사를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대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결혼이 엄청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다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비유해서 제가 하나씩 말해볼게요. 사실 결혼이든 부동산이든 망해가는 과정은요,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재고 따지다 보면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적당히 어깨에서 팔아라. 물론 최고의 타이밍은 발끝에서 산 다음에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되겠죠. 근데 이 정확한 타이밍을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이 보통 하는 말이 적당히 비싸다 싶은 느낌으로 사고, 팔 때는 약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팔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괜히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싸게 사볼 거라고 이리저리 간보면서 부동산이랑 밀당하다가 하는 사이에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5천이 돼요. 6억이 되고 7억이 됩니다. 이렇게 확 올라버리죠. 우리가 지난 1, 2년 사이에 실제로 현실에서 봐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 당연히 당신 기준에서는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베스트는커녕 적당한 남자, 적당한 여자, 멀쩡한 사람조차 찾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두 번째, 눈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제 고민을 한 친구들에게 그런 충고들 진짜 많이 하죠. 눈 좀 낮춰라. 근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충고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아파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억일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려고 간보다가 놓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똑같은 아파트를 7억에, 한마디로 5억보다 2억 더 주고 살까? 절대 안 사죠. 똑같은 아파트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5억에 살 수 있었거든. 자기는 그걸 겪었거든. 1년 사이에 로또가 돼가지고 생돈 10억이 생겼다. 그럼 모르겠는데 2억을 더 주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절대. 억울해서라도 못 삽니다. 1년 동안 올라버린 그 2억이란 시세 차이, 내가 못 먹은 거, 사실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이었다, 보상 심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좀 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 경매,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죠. 결혼도 똑같아요. 외모 이런 거 말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심플하게 연봉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5천의 상대가 뭔가 애매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뒤집어 엎었다 칩시다. 그렇게 소개팅도 나가고 모임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썸도 타고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연봉 5천의 상대 성에 찰까요? 1년 동안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돼. 그냥 눈을 4천으로 낮추자. 이게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죠. 의사 변호사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7천, 8천은 기본으로 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지난 1년의 시간과 그 노력이 아깝고 억울해서라도.
근데 그건 당사자 마음이죠. 시장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 만큼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더 떨어졌겠죠.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은 만큼 그 결혼 시장에서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떨어진 네 가치만큼이나 눈높이도 낮춰라. 이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억울함 때문이라도 시장 논리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세 번째, 결국 비관론자로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난 1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습니다. 집값이 이게 말이 되냐, 곧 폭락한다, 대출 껴가지고 산 사람들 난리 난다,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냉철한 안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의 대부분의 심리가 뭘까요? 상승장에 같이 올라타지 못해서 배 아픈 마음, 제발 집값이 내려가야지, 집주인들이 다 거지가 돼야지, 그때 집을 못 산 내 마음이 덜 아프니까, 이런 뒤틀린 욕망 아니냐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떡하냐, 걔 처가의 빚이 장난 아니래, 요즘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가 봐. 헉? 걔 시댁에 돈 좀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뭐라고? 결국 신혼집이 전세였다고? 결국 이렇게 결혼한 친구들의 뒷담화를요, 걱정해주는 척, 막 염려하는 척, 재미지게 떠들어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0대 결혼이 꼬여버리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말한 3가지 이유가 전부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부디 이 3가지 이유에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연애하고 행복하게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겠죠. 고맙습니다.